안녕하세요. 혼일역사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몸의 축에 대해 말씀드렸었죠. 골반축을 중심으로 하는 압축과 어깨축을 중심으로 하는 뒤축, 그리고 간을 베이스로 인체 옆면, 좌우를 관할하는 옆축까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 꼭 영상 반복해서 보셔서 숙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신장을 주축으로 하는 뒤축 문제에 대해서 야간요 이야기와 버무려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잠만 자려 하면 소변 때문에 자주 깨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소변 때문에 자주 깨는 건지, 잠을 깊게 못 들다 보니 자꾸 소변 보러 가는 건지, 이 소변과 불면 때문에 밤이 두려우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희 약국만 해도 연세 드실수록 그런 부분 때문에 밤이 힘들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주로 70세 이상의 남성분들과 50대 중반 이후의 여성분들께서 그런 호소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특히나 폐경 이후의 여성분들 중에서 밤에 열이 심하게 올라오고 식은땀도 나며 잠을 깊게 못 들다 보니 소변도 밤중에 두세 번은 기본으로 가신다고 하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why? 이런 호소 증상들 자세히 한번 들여다봐 보실까요? 과연 각각의 증상들이 저마다 별개인 걸까요? 갱년기열이나 식은땀은 호르몬 문제, 야간요는 방광이나 전립선 문제, 불면은 신경 안정의 문제, 각각 따로따로다 아니다. 느낌상 아니겠죠? 야간요와 열감, 식은땀에 불면까지 이어지는 이 증상 라인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혼일 핵심 사고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밤만 되면 유독 심해지는 열감과 더불어 밤에 흘리는 식은땀이나 밤중에 자주 보는 소변은 그저 단순한 땀이나 소변이 아니다. 그것은 피다. 땀과 소변의 형상을 띠고 있는 내 몸에서 새나가는 피다 이 말입니다. 진짜로 땀이나 소변에서 피가 보인다면 우리는 그 즉시 응급실이나 다음날 병원을 찾아야겠죠. 하지만 밤중에 식은땀이나 야간요에서 육안으로 피가 관찰되지 않는다고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밤에 자는 도중 흘리는 식은땀이나 잠자다 자주 깨서 보러 가는 소변은 이미 그 자체가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과 같은 생리, 병리학적인 현상을 바깥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서 아니 피가 나는 것과 땀과 소변이 나가는 것이 어떻게 같느냐고 구독자님들 가운데 질문을 가지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부연 설명 좀 드리고 가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우리가 상처가 생겨 피가 날 때 피만 나기도 하지만 간혹 피랑 진물이 같이 나온 상처 보신 적 있으시죠? 실제 우리 몸속을 돌고 있는 피도 빨간 혈액, 즉 적혈구 부분과 맑은 진물, 즉 혈장 부분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밤에 나오는 땀과 소변은 특히나 이 혈장액이 다이렉트로 밖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에서 혈장액이 빠지면 전체 피의 양도 줄어들겠죠. 적혈구가 직접 센 것은 아니니까 수치를 재보면 빈혈까지는 아니겠지만 혈액의 양 자체가 줄었다는 점에서 우리 몸에서는 빈혈과 같이 피가 부족해서 오는 반응들도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데요. 특히나 머리 쪽으로 가는 피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 두개골 안쪽에 있는 뇌의 영역에도 영양이나 산소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두개 내 정맥 림프가 잘 돌지 못하며 탁해지게 되니 림프 클렌징도 잘 안 될 테고 머릿속을 흘러다니며 뇌혈을 시켜주던 정맥 림프의 냉각소로서의 역할 또한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되며 자꾸만 뇌가 뜨거워지고 그와 더불어 뇌압도 오르게 되면서 불면과 같은 증상도 더 쉽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가보면 말단 조직이나 근육 쪽으로 가는 혈류량도 줄어들게 되면서 팔, 다리에 쥐가 나는 현상들도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 특히 밤에 자는 도중에 다리에 쥐가 나거나 저리거나 당긴다는 분들이 약국에 상당히 많이 오시곤 합니다. 밤중에 수시로 보는 야간요 문제 또한 이러한 혈류량의 감소 문제와 함께 지금 말씀드릴 혼일 핵심 사고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오늘의 혼일 키포인트, 신장에 대해 말씀드려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열이든 땀이든 소변이든 왜 밤만 되면 힘들어질까요? 신장의 역할은 소변을 통해 우리 몸에 불필요한 노폐물들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핵심 역할은 소변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우리 몸, 즉 혈장액을 이루는 필수 구성 물질들을 다시 재흡수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 보면 보통 신장을 통해 청소와 재흡수가 잘 되어야만 혈액을 이루는 혈장액과 세포 조직 사이를 흐르는 정맥 림프가 유지 보존되며 전신으로의 순환이 원활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말단 조직으로의 영양분과 산소의 공급도 용이하게 되고 조직으로부터 대사 노폐물들의 처리도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특히나 신장은 앞서 핵심 역할이라 말씀드린 이 재흡수를 통해 우리 몸 전체의 산염기 균형을 맞춰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설명을 하려면 좀 어렵긴 한데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앞으로 사람 몸 돌아가는 법을 이해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체액의 조성이 물과는 다르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혈장액, 림프액, 소화액, 침, 땀, 눈물 등등 우리 몸속 각종 체액의 조성은 그것들이 분포하고 있는 각 조직의 특성에 따라 미세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pH라 불리는 산염기 농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체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산염기 균형이 얼마나 잘 맞춰지고 있느냐에 따라 혈관이나 조직의 안과 밖에 체액의 분포가 달라지게 됩니다. 체액은 일종의 전해질로서 여러 미네랄들이 이온 형태로 존재하며 해당 조직이 특정 산염기 농도를 유지하도록 조절도 해주고, 반대로 그 조직의 pH 상태에 따라 체액의 농도 분포가 좌우되어지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체액의 전해질 농도 구배를 각종 이온들의 배설과 재흡수를 통해 신장이 조절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통틀어 제일 중요한 혼인 핵심 이론 꼭 기억해두세요. 신장은 재흡수를 통해 인체의 산염기 균형을 조절합니다. 아시겠죠? 다시 야간적으로 돌아가면 이렇듯 혈장액의 부족으로 인한 혈류량의 감소는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도 줄어들게 되며 결국 신장의 기능마저 떨어뜨리게 됩니다. 결국 체내에는 산염기 불균형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 산염기 불균형 문제는 우리 몸이 정화 및 청소 상태로 들어가는 야간 시간대에 청소부이자 냉각수로서 그 기능이 중요해지는 정맥 림프의 상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됩니다. 농도 구배가 잘 맞아야 정맥 림프가 조직과 혈관, 림프망 사이사이를 잘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을 텐데, 산염기 불균형으로 인해 농도 구배가 맞지 않아 잘 흐르지 못하게 되면서 노폐물의 청소도, 열의 냉각도 더욱더 잘 안 되게 되는 것이죠. 특히 핵심 조절자인 신장 자체의 경우에도 이런 악순환으로 재흡수는 계속 안 되고 산염기 균형 조절도 갈수록 힘들어지면서 소변으로도 땀으로도 소중한 체액을 몸 안으로 잡아 끌어오지 못하고 그저 밖으로 새도록 놔버리게 되는 현상까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야간열이고 밤에 흘리는 식은땀의 실체인 것입니다. 소위 말해 진이 빠지면서 열이 뜨게 되는 것인데, 이런 복합적인 악순환은 인체 장부 어디 한 군데가 망가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전신염증으로까지 치닫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야간유와 밤중 식은땀, 야간 열오름, 불면 등의 문제를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야간유의 경우에는 잠을 자는 중간에 소변 때문에 깨서 직접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야 하는 물리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면과 물리적이며 직접적으로 다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잠을 깊이 못 자니 자꾸 소변 보러 일어나게 된다거나 소변이 자꾸 마렵다 보니 잠을 자는데 깊게 못 자게 된다. 앞서 말씀드린 상황들로 인해 이러한 악순환이 빈발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보통 불면 쪽으로는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소변 쪽으로는 전립선이나 방광 쪽 약을 각각 따로 쓰곤 하는데요. 전부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경우에 상당수가 불면과 야간유의 원인이 각기 다른 것이 아니라 한 포인트에서 출발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원인이 다르지 않고 같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야간유와 식은땀에 더하여 밤만 되면 열이 훅 하고 올라온다거나 밤에 잘 때 유독 입이 마른다거나 다리가 한 번씩 저리거나 쥐가 난다거나 잘 때 자꾸만 새우잠을 자게 된다거나 아침 기상 시 허리가 뻐근하다거나 평상시 피곤하기만 하면 구내염이 자주 생기는 분이라면 빼박, 신장을 의심하라.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 당장에는 검사나 기능상으로는 드러난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이러한 증상들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분명 이 증상들이 앞으로 당신께서 신장을 예의주시하여 살펴봐야 할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제가 혼인약사 이름을 걸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빙산의 일각 잊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현대 진단의학 기술이 발전했다지만 그것이 신의 눈은 아니니까요. 과학의학 기술이 나날이 새로워지고 정밀해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다는 사실.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던 내용들이 근래에 이르러 바뀌거나 아예 번복된 경우들도 허다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듯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다 라는 허도를 던져준 현 과학계의 대세 이론인데요. 이 양자역학만 하더라도 초창기에는 학계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었는지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쳐다본다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수면제와 전립선약, 호르몬제 같은 수박 겉핥기용 약들만 쓸 것이 아니라 혼인식 사고로 증상들을 훑어봤는데 이런 증상들이 일제히 가리키는 곳의 정중앙에 신장이 딱 하고 놓여있다면, 그래서 이 모든 사단의 핵심인 신장의 문제를 혼일 세러피로 딱 잡아줄 수만 있다면 그 혼일 세러피는 누군가에겐 밤에 소변 덜 보는 약이, 누군가에겐 밤에 잠 깊게 자는 약이, 누군가에겐 밤에 열 오르지 않게 하는 약이, 누군가에겐 밤에 다리 저리지 않게 하는 약이, 누군가에겐 이 모든 증상들을 한 큐에 잡아낼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장은 영상 처음 부분에서 말씀드린 뒤축의 핵심 기관으로서 산염기 불균형이 우리 인체를 물리화학적으로 얼마나 비틀어 버릴 수 있는지 또한 구독자 여러분들께 잘 보여줄 수 있을 텐데요. 한 번에 다 말씀드리면 재미없으니까 이것은 다음에 짚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즘 감기와 독감이 너무도 기승이죠. 왜 이리 낫지 않고 오래가는 걸까요? 그에 대한 실마리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을 제가 전 영상에서 코로나 연계에 풀어드렸으니 영상 잘 참고하셔서 감기나 독감 때문에 오랫동안 힘드신 분 계시다면 어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오픈 채팅이나 제 메일로 문의 주시면 성실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혼일이 답이다. 감사합니다.